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요, 여러 차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과 출장을 다녔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첫 추경안 본회의 날에, 국회 본회의 날에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이게 20대 국회예요. 네. 20대 국회는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년까지 이제 쭉 이어졌었죠. 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출결 사항, 우리가 학생은 결석이라고 하고요. 네.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 출근하지 않는 날 네. 17번의 불출근이 있었어요. 네. 불출석. 근데 국회 국회 출석을 의원으로 17번을 당연히 가야 하는. 네. 그런데 그런데 본회의 출석을 안 본회의. 하는 예. 사실 의원실 들고 나는 거는 일일이 뭐 그렇죠.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출석이죠. 17번 불출석을 했고 이 중에 8번은 병가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아파서 못 갑니다. 네. 아파서 쉽니다. 병원 갑니다. 그런데 병가를 8번 낸 중에 5번 해외여행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중병이 아니면 해외 치료를 우리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픈데 집에 있어야지 왜 해외를 네. 가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고. 아파서 직장을 못 가는데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벌써 5번 있었다는 걸 네. 최영두 국민의힘 이제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핵심 대목은 이 야당이었다가 20대 국회는 네. 민주당이 여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네. 2017년 5월에 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고 네.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당부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라 네. 민주당 의원이 몇 명 빠져도 티가 안 날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양쪽 다 과반이 안 돼서 네. 여야 모두 힘겨운 국회가 20대 국회였습니다. 네. 갈등이 계속 많았죠.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이 정말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했던 추경안을 네. 민주당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그 자유통합당이었죠. 네. 읍소해서 제발 좀 통과 주십시오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해외여행 가서 없었던 아하. 거예요. 정작 민주당 여당 의원이 네네. 스페인에 여행을 갔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 당시가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가족들과 갔는데 함께 스페인 병가를 여행. 내고 갔고 네. 더군다나 그 시점이 이 신임 대통령이 네. 이 추경안을 그렇죠. 국회에서 좀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그렇죠. 여당 의원이 병가를 내고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갔고. 2017년 7월인데 그렇게 전 이야기를 보면서 기사로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네. 이건 여당이 화를 내야 될 문제더라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여당에서도 이거는 여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이 통과되기까지는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고 여야 할 거 없이 야당에서 의원 빌려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들렸어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추경이라는 거는 어떤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적시에 시장에 풀려야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통과돼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에 읍소를 하면서 찬성 의견을 밝혀줄 것을 굉장히 좀 강구했고 또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26명 당시에 그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던 그런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태는 여야를 떠나서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 이 병가를 내고 스페인에 여행을 갔을 때 경비 부분을 돈을 그럼 어떤 돈으로 갔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부분 본인이 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기가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60만 원 주고 한 달에 60만 원씩 쓰면서 살았다는 그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딸 그 학비 문제도 있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6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고기로 어떻게 했고 뭐 아내 머리가 어떻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비로 여행비를 냈다. 네.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화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문화체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게 뭐 요새는 공무원들이 문화부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최고의 보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문화부 같은 경우에 국위선양을 하는데요. 네. 국위선양하는 장관이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외국에 드러내놓고 하기에 부끄러운 이런 인물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핑계를 대더라도 좀 치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뒤가 안 맞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핑계를 대다 보니까 국민들이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야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의 이게 행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허탈해하는데 이게 선거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엉이 네.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병가를 내고 가족들과 당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 안 하고 여행을 갔었고 스페인에 또 2019년도에도 네, 네, 또 네. 스페인에 갔는데 이때는 이제 보좌진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때의 경비를 이제 본인 돈으로 썼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기인데 이때도 역시 병가를 내고 갔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 변호사님, 네. 이 황희 후보자가요, 이른바 부엉이회 출신이다. 그야말로 친문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모임인지 일단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그 황희 장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네. 이제 DJ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직을 역임을 해서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직을 또 거쳐서 현재 국회의원, 지금 재선 의원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부엉이 모임이란 게 창립을 하게 됐죠. 이 모임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친문 핵심들이 모여서 이른바 본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 강화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전략 논의 등등을 하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모임 출신으로 친문 핵심으로 이번 장관직에도 사실상 이 문화 관광 쪽과 관련한 이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거됐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네, 당연히 네. 가족이 있고 본인의 업무상 출장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병가를 반복적으로 내고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아, 이거 비서가 잘못 적은 거다라고 또 이유를 얘기하면서 또 비난을 받고 있죠. 아니 또 이제 비서 탓까지 하면은 네. 사실 한 번이면 실수죠. 네. 그런데 지금 8번에 실제적으로 그 해외 그 여행 간 거 출장하면 5번이란 말이죠. 5번을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묵인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사주를 했거나 묵인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비서들은 끊임없이 윗사람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윗사람이 이런 것들이 엄격했다라고 하면 비서들이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비서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을 돌아봐야 할 일이죠. 네. 그런데 뭐 온갖 탓 중에 또 마지막에는 자기 식구 중에 비서까지 탓을 하는 게 과연 장관 자격이 있을까요? 네.